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네요. 그 포스코와 대우 그 각각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일단은 정확한 소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선생님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중요한 게 그 두 회사가 합해졌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포스코 대우는 기존 트레이딩 사업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 사업을 창출하는 종합 사업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요. 포스코 대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1967년은 대우 실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요. 2000년에 대우 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국제무역, 그리고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자원개발 등을 주로 주요 사업으로 하는 독자법인을 출범을 했는데요. 이후에 연평균 30%의 매출 신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2010년에는 포스코 그룹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견실한 내실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주식회사 포스코 대우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7년에는 포스코 P&S 철강사업부문을 흡수 합병하여 포스코 그룹의 글로벌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대우는 이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84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프로젝트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슬로건이 We Make Business로서 종합 사업 회사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핵심 가치가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그리고 신뢰와 협력입니다. 그래서 인재 중심의 전문가 집단으로 좀 거듭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 좀 종합무역회사인 것 같아요. 예. 네. 혜연 학생은 포스코 대우에 대해서 평소에 좀 알고 있었나요? 네, 저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회사명을 바꿔서 지금 나온 이 포스코 대우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무역상사인 만큼 뭐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굉장히 활약할 인재를 그런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학 실력이 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 토익은 860점 또는 토익 스피킹 7급 이상 또는 오픽, IH 이상이라는 조건이 좀 있는데요. 이 기준을 넘으셔야 기본적인 자질이 있으셔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레벨에 따라 점수화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임원분들의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 때 영어로 질문이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돌발적인 질문에 대한 대처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아무래도 해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해둔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포스코 대우의 경우에는 그 서류 심사 후에 그 인적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 한때 포스코의 인적성 평가가 뭐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가요? 선생님 사실인가요? 네, 포스코 대우는 이제 인적성 검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매번 좀 다르긴 한데 많이 어려웠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좀 약간 쉽게 출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경쟁하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PAT라고 칭하는데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자 하고요. 지원자의 직무기초 역량과 창의력, 인성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적성 검사를 보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과 도식적 추리 능력을 보고요. 추가로 상식적인 부분을 보는데 130분 동안 120문항을 좀 풀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인성 검사에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yes, no로 대답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중단하게 되거나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솔하게 본인의 인성을 잘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사진 촬영 및 여행입니다. 좋게 보기 좋네요. 네, 전공은 경영학이고요. 네. 학점은 3.4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수상 경력은요, 소상공인 중국 시장 진출 공모전에서 응상, 그리고 대내외 활동으로는 마케팅 동아리 4개월, 그리고 픽서라는 사회봉사 공헌단체에서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네. 경력으로는요, 퀸앤 나겔 스트레스계 물류업체에서 5개월간 재고 관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 자, 해외 영업직 지원자인데 어학 성적이 없습니다. 아, 이 그러네요. 앞서 멘토님께서 그 포스코 대우는 어학 성적 기준이 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아직 졸업 예정이니까 이제 졸업 전까지 좀 어학 점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주인공이 별도로 질문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해외 영업직 지원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네, 뭐 영업에 관련해서 실무와 직접 연관된 자격증이라고 볼 것은 크게 없지만요. 네. 뭐 무역 관련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라던가 네. 관련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보다는 사실 외국어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그래서 어학 점수가 없는 게 큰 핸디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시험에 대해서 좀 적응하고 점수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려면 어학 점수 요새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빨리 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교내 그 중국 시장 진출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이제 해외 영업직 지원자로서는 좀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지금 봤던 부분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네. 이에 맞춰서 뭐 은상을 수상했다라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고 잘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등 자기소개. 네, 전반적인 자기소개를 묻고 있습니다. 그 네.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뭐 작성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본인의 뭐 인생관, 가치관들이 잘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인을 어떠한 키워드로 뽑아서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직업관, 인생관을 잘 표현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본인을 어필할 것인지 잘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기업의 인재상, 그리고 기업의 비전,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연골고를 잘 찾아서 그걸 잘 표현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약간 표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고 이후 부모님께서 유학을 권하여 미국에서 8개월 지내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학원 밖에서도 발음 공부나 표현 암기를 하는 등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언어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학원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겪지 못했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성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미국 생활과 연관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판매에 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이때 저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실무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템을 찾던 중 미국에 있었을 때 유행했던 아베크롬비 옷을 한국에 판매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유행하지 않았던 제품이었지만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도전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었고 판매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제가 해외에서 옷을 사와 판매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수입과 판매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도매로 살 방안을 알아냈으며 결과적으로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2달간 5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으며 저는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무역에 대한 꿈을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 프로필에는 없었던 어학에 대한 자신감과 또 무역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 같은 또래 입장에서 우리 혜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보고? 네,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주인공의 어떤 열정이나 지원 동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첫 문장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후 외국에서는 또 잘 적응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줄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나를 어필하고 내가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어떠한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특히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 나의 인생관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직업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이 부정적인 언어로 시작이 됐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 실패한 사례라던가 단점을 이야기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네, 첫 문장이 그리고 우선 첫인상이죠. 아까 뭐 항상 얘기하지만 첫인상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나게 되면 이미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서 다음 글들을 읽게 돼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입견을 주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첫 문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내용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동기로 마무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입사 후 포부를 뭐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 뭐 기대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간단하게만 하시고요. 지금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하신 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의 사례들을 좀 약간 보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취미, 특기 등. 본인의 대표 이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네. 혜연 학생의 경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생 언론단체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1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학 내에서 사회봉사 공헌단체와 마케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봉사 공헌단체는 학교 내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학교 내 학생 식당에서 혼잡하지 않아도 되는 인원과 규모인데 불구하고 학생들이 줄을 정확히 잘 서지 않아 혼잡을 일으켜 치이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점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등 학교 시설물의 불편함과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접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도 많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저희의 취지에 맞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단체 마케팅 동아리는 많은 대학생들이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과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어 교수님들의 도움과 공통의 관심 분야의 사람들끼리 만남의 공간을 만들면 더 많은 공부와 개인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마케팅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인원이 동아리에 참가하여 마케팅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서로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에서는 제가 만들었기에 당연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을 통솔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유할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모두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저는 그 과정에서 수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회장으로서 책임감과 리더의 역할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새로운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교내 봉사단체와 동아리를 직접 만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직접 단체를 결성하고 이끌었다는 경험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교내 봉사단체와 동아리에서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관찰력도 좋고요. 정의로움과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인성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읽을 때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조금 길어요. 문장이 길어요. 네. 자,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뒤쯤 가면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어요. 다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장은 간결하게 끊어서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좀 좋았던 건 본인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게 좋았는데 본인의 직무와 좀 연관지어서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뭐 포부라던가 간단하게 좀 약간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은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다시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한 번 정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긴 문장으로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읽지 않아도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죠. 문장이 긴 것도 문제지만 이 조사에 쓰임 등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학생 식당의 규모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줄을 잘 서지 않아 혼잡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내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잘못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면 훨씬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더 살펴볼까요? 이 문장 역시 여러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정리를 해야겠죠? 학생들이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함께할 사람을 찾고 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남의 공간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마케팅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문장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도록 노력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입사 후 계획이죠. 입사 후 계획을 묻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잘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이 직무를 통해서 어떠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또한 직무의 이런 트렌드도 좀 약간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할지를 좀 해주시는데 구체적인 업무 기획, 계획, 그리고 기여할 점, 그리고 자신이 목표라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서 좀 피해야 할 유형들을 좀 약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배님 말씀을 잘 따르고 노하우를 익혀 이런 것라든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먼저 퇴근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회사의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다던가 이런 건 좀 피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친 자기 개발형 입사 후 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입사해서 토익 만점 달성하겠다든가 입사 후 제2 외국어를 마스터하겠다던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영어, 해외 영어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전에 갖춰야 하는 능력에 가깝고요. 대학원 입학을 통해서 전문성을 획득하겠다던가 MBA 과정을 자기가 따겠다던가 이런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포부입니다. 계획들. 예를 들면 15년 후에 CEO가 되겠다. 아이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문성을 키우겠다.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좋아하죠.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주시고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저의 진로 방향이 무역 중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역 중개업을 진로 방향으로 설정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미국 생활을 하며 다양한 문화권을 접하면서 다양한 생활 방식 및 인식의 다름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과 다양성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진로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 계획으로는 수출 관련 직무에 대한 실무를 배워나가며 저의 미래를 보다 탄탄하게 설계하고 싶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는 실무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무역업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수출에 대해 도전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해 나아가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속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실무적인 무역을 배운다면 이보다 좋은 경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출 지원팀에서 인턴 생활을 해보고 싶으며 더욱 능력이 있는 무역 중개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앞에서 나왔던 지원 동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 후 지원자가 이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 혜은 학생 어떻게 봤나요? 네, 입사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쓴 지원 동기를 조금 줄이고 뒷부분을 자세히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나온 답변들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약간 부정적인 표현 등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직무에 대한 열정은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사 후에 어떤 것을 할지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들어가서 내가 입사 후에 어떠한 계획들을 토대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해외무역의 전문가가 되어 성장하고 기업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약간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가장 조금 약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회사는 학생을 찾는 게 아니고 회사에 기여할 인재를 찾습니다. 네. 지금 보면 본인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회사에 입사를 지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뽑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업에서 있어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한 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하길 바랄 것인가를 잘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써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나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인데요. 네. 성장 과정 등의 자기소개에 대한 것입니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 자기소개는 긍정적 내용으로 할 것,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소개할 것,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 직업관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과 사례를 소개할 것,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저는 어떤 점을 통해서 그 키워드로 나타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키워드가 뭔가요? 저는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키워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둥글둥글한 사람.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학창 시절부터 임원 활동과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 모난 부분을 조금씩 다듬을 수 있었고 저는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당국 외교사절단이라는 영어 회화 동아리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고민과 관심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바탕으로 관점이 조금씩 달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며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고 함께 놀면서 통하는 어떤 것이 있어 큰 흥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동아리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임원들과 의견을 모아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좋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저는 어울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조형부터 전반적인 내용 한번 평가해 주세요, 멘토님. 네, 아마도 우선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장점을 좀 약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줬는데요. 특히 왜 둥글둥글하다라고 하면 시각적으로도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각화가 돼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양한 대외 활동이 아니라 어떤 대외 활동이었는지, 그리고 모난 부분은 어떤 모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가졌던 비슷한 고민과 관심거리는 무엇인지. 자,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떤 것이 아마 something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의견을 모아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제가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만 해도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네. 이게 무엇인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회원 학생만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본인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둥글둥글한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회원 학생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바람이 있다면 본인의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해외 영업과 연관지어서 쓸 수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뭐 국내, 국외 어떤 사람과도 만나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한 번만이라도 좀 집어서 역량과 좀 직무와 연관을 시켜줘서 마무리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 영업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해외 영업직 뭐 미생을 통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기도 하고요. 문과생들에게 있어서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뭐 이제 열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해외 영업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글로벌 역량에서 가장 핵심은 다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트렌드를 좀 약간 읽는, 시대를 좀 앞서가기 위해서 읽고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취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이 취직이라는 건 내가 나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단계, 근데 넘어야 할 작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을 준비해놓고 계획을 세운다면 취직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했을까요? 나와요. 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법칙이나 규칙이나 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진짜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해외 영업인으로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지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다음의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네. 대표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네. 꽃미녀 토로너 한재현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한 씨 얼마 전에 네. 해외 진출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해외 진출 준비는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출국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진출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는 안 될까 봐 걱정입니다. 예. 조만간 될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하려면 네. 언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가 필요할 텐데 네. 취업에 있어서도 영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가? 영어의 중요성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사람인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험 시 영어 능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는데 48.8%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영어가 좀 중요한 이유가 당연히 업무상 필요해서겠죠. 네, 영어가 중요한 이유 1위는 바로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그쵸. 2위는 해외 사업 그리고 제휴를 준비하기 때문 그리고 마지막 3위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영어를 꼽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3위가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라니 네, 아무리 뛰어나도 영어 능력이 네. 안 되면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네네. 이렇게 봤을 때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불합격시킨 사례가 70.2%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나네요. 반대로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이제 합격시킨 지원자가 무려 89.3%라고 해서 영어가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 실력은 이제 회화 실력을 말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영어 토론, 면접 그런 걸 진행하는 거겠고요. 네, 맞아요. 이 회화 실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 스피킹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토익 스피킹과 이제 오픽 있는데요. 네. 그 영어 스피킹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네. 시험마다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짚어보고 응시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핫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토익 스피킹과 오픽 첫 번째 키워드 네, 무엇일까요? 암기. 아하. 대충 뭐 예상이 좀 됩니다만은 이제 네. 스피킹도 적절한 암기가 조금 머릿속에 있어야만 입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아무래도 예상 주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우면 어느 정도 좀 답변은 나오지 않나 뭐 맞아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네네. 드는데 하연 학생 설명해 주세요. 네. 영어 스피킹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프리토킹일 텐데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면 사실 암기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들지 모르겠지만 암기가 가능한 영어 말하기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토익 스피킹인데요. 토익 스피킹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영어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인 말하기 그리고 쓰기 능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영어 회화보다는 비즈니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비즈니스적 측면이 강한 말하기 시험인데요. 토익 스피킹의 경우 최신 기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자주 나오는 어휘를 익히고 그런 걸 적응한다면 좀 더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쉬운 표현을 암기하면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오픽은 좀 암기가 불가능할까요? 일단 오픽은 이 친화형 외국어 말하기 평가입니다. 그래서 네네. 단순히 문법과 어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측정한다기보다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언어 평가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 따라서 이 언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말하기 평가이기 네.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이 두 시험 방식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토익 스피킹은 앞에서 하은 학생이 말해준 것과 같이 보다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분 동안에 11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고요. 텍스트 형태로 문제가 컴퓨터 스크린에 뜨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계에 대고선 이제 답변을 녹음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픽은 좀 더 인터뷰 형식으로 자유로운 문항 답변이 가능해서 한 40분 동안 12에서 15문항을 푼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주제를 택하고 또 관련된 질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별로 좀 더 맞춤형 문제 시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픽과 토익 스피킹 두 시험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험을 쳐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오픽. 토익 스피킹과 오픽.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발음. 발음 중요하죠. 영어는 발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시험의 왜요? 발음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영어 스피킹이라고 하면 다들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발음이 네. 얼마나 중요할까? 예. 발음이 평가 대상일까이잖아요. 그쵸, 그쵸. 과연 발음이 많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많이 어느 중요할 정도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영어 스피킹 시험인데 네.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토익 스피킹 이 수석 개발자인 수인 하인즈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요. 스위나이즈. 네,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는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것은 크게 평가 대상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대답할 줄 모른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두고선 평가를 한다고 해요. 결국 발음보다는 정확성이 더 우선시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네. 오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픽도 발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과연 잘못된 발음이나 아예 뜻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확한 발음만 교정한다면 크게 발음 자체는 상관이 없다라고 밝혀졌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영어 스피킹이라고 해서 발음이 정말 중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딱 들을 때 영어 같아야 되고 막 진짜 영어스러운 말이 잘 들릴 때. 들려야 되고. 맞아요. 발음보다는 이 대답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예. 근데 그래도 아예 발음이 잘못되면 좀 감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발음이죠. 저는 이게 대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보고 영어 읽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She will be back 약간 힘 줬는데 지금 약간 with a better idea. 왜?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재현 선생님 한번 네, 읽어볼까요? She will be back with a better idea. 이 말이었어요. 이거 나 혹시라도 나한테 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왜 진짜. 갔다 왔어요? 아니, 한 살 나왔습니다. 되게 잘하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지원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일단 뭡니까 이게? 이게 네, 뭐예요? 해석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문장인데요.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실수하는 발음이 네. 마지막에 그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아이디어라고 발음을 하면 되는데 R 발음을 넣어서 우리 정철상 아이디어. 교수님처럼 내가 시키는 거 아이디어 싫어요.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렇게 혀를 심하게 굴리지 말라는 그런 네, 저희의 아이디어. 교훈. 그래서 이런 쉬운 단어여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영어 잘하네요. 재현 학생이. 토익 스피킹과 오픽 세 번째 키워드. 레벨. 레벨. 오, 그거 아닌가요? 이 각 시험마다 네네. 레벨이 정해져 있잖아요. 레벨도 등급이 얘가 나뉘잖아요. 이게 또 L 발음이기 때문에 레벨 아닙니까? 이걸 레벨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레벨.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정철상 교수님.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나 모두 레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이들도 게임하려고 하면 웃으세요. 레벨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음이 계속 신경 쓰이네요. 신경 쓰이죠. 아주 안 좋아요, 알짜. 레벨. 예, 그래서 하지만 높은 레벨을 따는 게 어려우니까 네. 취업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따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 공학 계열의 학생들 6급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대부분 최고 괜찮고요. 오픽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IL 등급하고 대기업에서는 IM에서 이제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기업에서는 그 오픽이든 토픽이든 상관없어 합니까? 예,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환산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 20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토스 5급 이상, 그다음에 뭐 이제 오픽 기준으로 이제 IL 등급만 받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B20계열 같은 경우에 토스 6급 이상, 그리고 오픽은 IM 등급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토스 6급, 오픽은 뭐 IM2 이상 정도 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춰가지고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어 스피킹 시험에 대해서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답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영어 말하기 당신의 선택은 토익 스피킹 대 오픽입니다. 일단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2세 대학생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공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영어 스피킹 점수가 필요하더라고요. 재환아, 나랑 토스 학원 고고. 너 고고. 난 안 가. 난 오픽 할 거임. 왜? 야, 토스 2, 3주만 집중적으로 하면 거의 6등급 나온대. 아이 반대로 2, 3주만 하는데 그게 영어 스피킹이야. 영어 암기 시험이지. 그거 남기 안 해.
야, 오픽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술술 나오는 줄 알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도 가능하고 난이도 설정도 되잖아. 그래서 나한테 딱 맞춰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잖아. 그거 얼마나 써먹겠니? 야, 일이 비즈니스 아니야? 일하면서 써먹지. 너 2, 3주 영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된 줄 아니? 그 달달 외워서 시험 치면 다 까먹어. 영어 회화 느는 게 아니야. 그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아,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데 외국 한 번 안 다녀온 네가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시험을 통해서 영어 회화를 배우면 안 된단다. 영어 실력을 쌓고 시험을 쳐야지. 이왕 배우는 거 나는 깊이 배울 거야. 그래, 너 공부할 동안 난 토익 스피킹 벌써 따놓고 있을게. 알았어. 이 같은 영어 스피킹 시험이지만 미묘한 네. 차이가 있는 토익 스피킹과 오픽. 그쵸. 둘 중에 그 아무거나라고 치면 되겠지 약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왕 배우는 거 좀 도움되고 더 잘할 수 있는 걸 택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토익 스피킹과 오픽 어떤 것이 더 시험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하은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스피킹 점수를 기입하라고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취준생들에게 영어 스피킹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과 비용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늘 토익 스피킹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먼저 토익 스피킹은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어 회화 시험이 낯선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상 가능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토익 스피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토익 스피킹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당장의 취직을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비즈니스 상에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이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픽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나 인강 수업을 듣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의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토익과의 연관성도 있어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는데 좀 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분께 토익 스피킹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현 학생의 1분 발언 들어볼게요.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인 영어 점수입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영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보기 위해 측정하는 것이 바로 영어 회화 시험, 즉 스피킹 시험인데요. 하지만 그 종류가 다양해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시험일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토스 그리고 오픽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유형화된 시험 문제를 공부하고 고득점을 취득하는 데에는 토익 스피킹이 보다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왜 기업체가 우리에게 영어 회화 점수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준생의 입장에서 영어 스피킹을 준비하고 또 그 점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 실무에서 보다 자유로운 영어 회화를 구사하고 또한 기업체의 영어 면접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어 실력 자체의 향상과 그리고 향후에 있을 기업에서의 영어 면접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픽을 공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왜 취준생에게 영어 회화 시험을 점수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오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트렌드에 따라서 기업에서 영어 말하기에 관련한 다양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먼저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하은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1분 발언에서 토익 스피킹 같은 영어 회화 시험을 보는 목적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취업을 위해서다라고 발언해 주셨는데 사실 기업체에서도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는 이유가 결국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업들 역시 이미 토익 스피킹이 만약 정형화된 문제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는 게 대원칙은 저랑 비슷해요. 네. 예, 기업이 우리
취준생들에게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 그 출발점 첫 번째는 직무에서 활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한된 업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된 영역 내에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거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점 자체가 비즈니스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이걸 쓰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토익 스피킹 내용 자체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그 오픽이 좀 더 낫다라는 두 분께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효율이란 단어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기업체는 일반 기관과 다르게 그 경제적 효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전 제 관점에서도 굉장히 똑똑하게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한 우리 지원자들이 더 이뻐 보일 것 같습니다. 기업체보다 저는 사실 취준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취준생이 이 영어 스피킹이 아무리 중요하다도 영어 스피킹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간적 상황을 고려할 때 토익 스피킹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취준생 입장에서 사실 뭐 앞으로 업무에서 영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당장 사실 면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일단 서류를 통과해야 면접도 보고 영어 토론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간 내에 빠르게 점수를 습득할 수 있는 토익 스피킹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토익 스피킹을 선택했고 한 1, 2주 공부해서 원하는 점수 얻었었습니다. 네. 오,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근데 저는 취준생 입장에서도 사실 오히려 오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물론 하은 학생 말처럼 당장 서류 통과를 위해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내려면 토익 스피킹이 더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요즘 뭐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뭐 영어 면접이라든지 면접에서 실제로 점수가 높으면은 당연히 이 학생이 영어 실력이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그 자리에서 시켜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단기간에 벼락치기를 통해서 고득점을 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올라갔을 때 또 다시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히 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취준생 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가 더 좋으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자신에 대한 이해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특히 비즈니스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쪽에 있다라고 하면 토익 스피킹이 좀 유리하겠지만 토익 스피킹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압박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픽 같은 경우는 내가 수준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회화 능력이 좀 더 낫다. 그러면 오픽을 저는 과감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영어 시험을 선택하는데 개인의 성향을 물론 가장 먼저 고려해야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통점은 영어 회화 시험을 치를 때 긴장한다라는 공통점은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토익 스피킹이 그래도 뭐라도 말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1번이랑 2번은 문장을 그냥 읽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3번은 사진을 묘사하고 4번이나 그 이후의 문장 같은 경우도 표를 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굉장히 길게 들려주고 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굉장히 긴장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보이거나 들리는 거를 조금 응용해서 뭐라도 한 문장 말할 수 있는 게 토익 스피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열려있는 오픽 같은 경우에 진짜 긴장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한국식 영어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이 되는 게 우리가 문법은 뭐 통달하고 또 읽는 거는 잘하지만 제대로 말하고 쓰는 능력은 10년, 20년 영어를 공부해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항상 지적돼
바잖아요. 근데 토스는 결국 그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강민혁 대표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어의 모든 것을 그런 자원과 시간을 쏟아붓기는 힘들고 또 장기간 영어 점수, 회화 점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취준생 입장에서 힘든 것은 맞지만 과연 그러한 비즈니스 용어만 어느 정도 익혀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줄 아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기업들이 진정으로 취준생에게 원하는 역량인지 좀 되묻고 싶거든요. 저도 재현 학생의 말에 많이 공감을 해요. 근데 약간 당장의 취업을 앞둔 취준생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해도 안 되던 영어인데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되겠어요. 그럼 당장에 서류는 내야 되고 영어 점수는 없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아마 그래서 두 개 다 보고 싶지만 다 볼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이만큼 공부했을 때 그래도 이게 묻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을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따야 된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토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회 정도 시험을 보는데 오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자격증이 취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면 토스는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네. 오픽은 일주일이면 바로 나옵니다. 급한 정말 당장에 지금 제출해야 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픽이 훨씬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적은 빨리 취득할 수 있지만 좋은 성적을 빨리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럼 점수가 안 나오면 바로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픽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고 다음에 보더라도 이게 점수가 향상된다는 보장이 조금 없죠. 낮은데 토스는 아무래도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보고 그 다음번에 보면 조금 더 익숙해서 점수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디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은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스와 오픽 둘 중 하나만 따야 한다면 단기간 내에 딸 수 있는 토스를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오픽을 추천합니다. 비를 추천합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 울릴 거예요. 울릴 것 같습니다. 안 올려.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할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아예 추천 아예 안 하시겠지. 예, 밖으로 나가라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픽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오픽 쪽이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사실 대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에서 면접을 통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오픽을 정말 추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현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단순히 레벨 획득을 위해서 영어 회화를 배워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배우면 안 되죠. 이제 영어를 잘해지기 위함이 그 진정성이 있어야죠, 진정성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나도.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영어 회화를 레벨 획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취준생들은 그래도 조금은 단기간적으로 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고민하라고. 네, 아유, 인정해 우리 취준생들. 진정한 멘토십니다. 네.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자유로운 프리토킹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당연히 토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학생이라면 토스를 해야겠죠. 토스는 프리토킹이기 그렇다. 때문에. 네, 프리토킹이 아무래도 유리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요거는 네, 맞는 학생이 아니네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네네. 봐요. 네, 컨디션이 저도 우리 학생들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유롭게 하는 학생이 아니라 단기간에 점수를 얻으려면 토스가 분명히 좀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이상합니다. 네, 재현 학생 마지막 질문해 주세요. 네, 정형화된 비즈니스 영어, 회사 생활에서도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죠.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막말을 헷갈리게. 마음이 갑자기. 남자를 할 때마다 말을 계속 너.
그 정형화된 비즈니스 영어가 회사 생활에 도움이 진짜 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사 업무를 하면서 네. 딱 메일을 보낸다든지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네. 딱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그거대로 하면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가끔씩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스피킹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하은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허락된 최후 발언 시간이 1분인데요. 사실 1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말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데 오픽 시험에서는 이런 1분 동안 자유롭게 영어로 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유로운 주제인 만큼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형화된 토익 스피킹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토익 스피킹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준비하기도 쉽고 또 시험장에서도 덜 긴장할 수 있습니다. 덜 긴장하면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시간인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단기간에 당장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는 데에도 토익 스피킹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라는 목표를 떠나서 영어 회화 실력 자체만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유롭게 영어로 회화를 하여 기업 영어 면접 그리고 취업 이후 실무에서의 영어 사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토익 스피킹이 아니라 오픽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픽이 토익 스피킹보다 단기간에 고득점을 취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론 오픽이 토스에 비해 유형이 정형화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공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업사정관들 역시 인지하고 있고 또한 개인이 단계를 설정하고 또 관심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 학습을 하는 데에는 오픽이 오히려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두 시험 중 하나만이 옳다 또는 어떤 것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진정으로 장기간 동안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취준생 여러분들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취준생의 90%가 그 공인 영어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취업에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영어 공부 참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네. 취업을 위해서, 점수를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지루하니까요. 작은 것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조금이나마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